네, 안녕하세요. 챕터 3번 안전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안전 관련 법규인데,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위험성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많이 쉬울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현장에 안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1차를 하고 왔기 때문에.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된 용어 정의입니다. 첫 번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 부서에서 법령이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대상액이란 뭐냐? 공사원가 계산서 구성 항목 중 이건 중요하죠. 직접 재료비입니다.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요거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건설공사 발주자 또 나왔죠?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 도급인, 발주자에게 도급받은 사업주, 총괄 관리하는 자, 자기공사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 수급인은 제외되는 거죠. 자기공사자. 감리자, 건기법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 문화재감리원, 소방감리원, 전기감리원, 정보통신감리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면 공사감리자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는 이제 현장에 해당될 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방, 전기, 정보통신 그다음에 하나 또 뭐 있죠? 토목감리자 그다음에 요즘에는 안전까지 추가됐죠. 안전감리자 계상 의무 및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발주자가 이건 좀 세세하게 읽을게요.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 아까 세 가지 직제, 간제, 직노 세 가지 또는 자기공사자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정한 금액 이상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제 여기가 이게 중요하죠.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해서 산출한 안전관리비와 그다음에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이걸 비교해서 작은 값, 큰 값이 아니에요. 작은 값으로 한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발주처가 제공한 자재나 완제품을 포함한 것과 포함해서 산출한 안전보건 관리비와 그걸 빼고 요 아까 예전 가격 요거를 갖고서 작성한 안전보건 관리비에다 곱하기 1.1을 한 것과 두 개 중에 작은 값으로 알아. 이해되시죠? 대상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별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상액이 5억에서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요율.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게 또 중요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공사 금액에 곱하기 0.7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거기에다가 이걸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자, 건축, 토목, 중건설, 특수건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5억 원 미만인 경우 3.115, 64, 2.07. 이게 예전에는 이 요율을 알려줬는데 지금은 요율을 안 알려주더라고, 시험 문제가. 대상액이 뭐 예를 들어서 49억이다. 산업안전 49억인 공동주택 공사의 산업안전 보험 관리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2.28, 432500. 이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억 원 이상 2.37. 보험관리자 선임 대상 뭐죠? 800억 이상 2.64. 이 공사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앞에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건설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이 있는 공사. 건축공사는 뭐 쉽죠, 여러분. 대부분이 다 건축공사니까. 두 번째, 토목공사. 어,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계수로 발전. 다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건설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토목공사 중에서 고제방댐, 댐 신설이나 제반시설 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력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소, 그 다음에 세 번째, 터널 신설. 이렇게 세 가지는 중건설 공사예요. 중건설 공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 기준. 어떤 것은 사용해야 되고 어떤 것은 사용 안 해야 되느냐. 그 기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임금, 출지장비 전액되는 거죠. 근데 조건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사관리랑 같이 하면 안 돼요.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2분의 1, 50%만 해당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임금 전액. 그 다음에 직조 반장,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자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관리감독자가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0분의 1, 10% 정도, 10% 정도 지급하는 안전시설비,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부착 설비 방호 장치, 그 다음에 시설 임대 구입비 이런 거 된다. 스마트 안전장비 된다. 하지만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화재 위험 작업 시 소화기 구입 임대 비용, 보호구 구입 비용,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요거죠, 요거.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사용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이게 보호구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진단비. 계획서 작성에, 아까 유해염 방지 계획서 소요 비용, 보건 진단 비용, 작업 환경 측정 비용,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단 비용. 이런 것들 다 되고. 안전보건 교육비. 쭉 다 되고, 여기는 개선 방안을 제안한 근로자 격려비. 이게 추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기원 행사 비용. 여기 보건교육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근로자 건강장애비, 장애 예방비에서 건강장애 예방에 필요한 비용, 정신질환 치료 비용, 그 다음에 뭐 검사 비용, 그 다음에 뭐 관리기준 준수 소요 비용, AED 구입비, 임시 휴게 설치비, 그 다음에 재해예방 전문기관 지도에 따른 대가, 이런 것들이 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하다. 안전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인 이내의 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가 200인 200위까지는 이거 쓰면 안 돼요. 201위부터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출장비, 전액 다만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0분의 1을.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이행비용 다만 15%를 초과할 수 없다. 사용 불가항목 여기 특별하게 또 나와 있잖아요. 경비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안 되고, 재해 예방 외에 목적이 있는 시설 장비 물건 안 되고, 수방 대비 안 되고, 환경관리 안 된다. 자,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성 평가. 이거는 뭐죠?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자, 첫 번째, 평가 방법.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책임자를 보조하고 지도 지원할 것. 개선 조치 시행할 것. 그 다음에 기기기구 설비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그 밖에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주가 다음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을 본다. 뭐냐? 위험성 평가를 적용한 안전보건 진단,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 그 다음에 근골격계 유해위험 요인 조사한 경우, 이걸 한 거로 본다. 사업장 규모와 특성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법, 3단계 저중고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핵심 요인 기술, 원포인트 시트법, 이렇게 네 가지. 절차, 이거 중요하죠? 사전 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결정, 위험성 결정,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되는 결과에 관한 기록 보존,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다.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 평가 대상이 되는 최초 위험성 평가 실시 1개월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어떤 경우냐? 건설물 설치 이전 변경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신규 도입 변경, 그 다음에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방법, 작업 절차 신규 도입 변경, 그 다음에 재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기억에 따라 실시한 요거 최초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 실시, 정기 평가 실시. 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최초, 그다음 수시, 그다음에 1년마다 정기. 뭐 기계 성능이 저하됐다거나 아니면 관련되는 지식이나 경험이 변화됐다거나 법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거나 새로운 문물이 탄생한 거죠. 4차 혁명. 그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1년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추가된 거죠. 이게 리을이 추가됐는데 상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 경우는 수시 평가와 정기 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상시 평가를 하면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자, 첫 번째, 1회 이상 근로자 제한제도 활용, 아차 사고 확인, 저와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 점검 등을 통해서 유해 위험 요인 발굴하고 위험성 결정하고 감소 대책 수립해서 실행한 경우. 그다음 두 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를 논의하고 공유해서 이행 사항을 점검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작업일마다 위에 A, B 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을 회의를 통해 공유 주시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수시평가, 정기평가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거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동안 했었어요. 그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거랑 이 수시평가랑 정기평가가 중복된다. 이래서 이게 이제 법률이 변경되면서 이게 추가된 내용이죠. 자,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업무 이거 한 경우에는 임금의 10분의 1 안전관리비로 쓸 수가 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가스 집합용 집합 용접 장치 취급 작업, 거푸집 동발의 고정 또는 해체 작업 쭉 있고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거 크레인 작업 방법, 근로자 배치 결정, 작업 지휘. 그다음에 두 번째 재료 결함 유무 기구 기능 점검 불량품 제거. 그다음에 세 번째 안전대 또는 안전모 착용 상황을 확인 감시. 그다음에 우리 거푸집 동발이할 때는 작업 방법 결정, 작업 지휘. 그다음에 불량품 제거, 그다음에 보고 착용. 높이 5m 이상 비계 조립, 그다음에 달비계, 발파. 이 중에 달비계 하나 볼까요? 섬유 로프, 고정점, 고리형 철구, 안전대 결선 여부 확인. 그다음에 로프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 방법으로 결성되어 있는지 확인. 그다음에 안전모, 안전대 착용,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 그다음에 작업 방법, 근로자 배치 결정, 작업 진행, 감시 이런 거. 그다음에 채석, 화물 취급, 전로, 그다음에 밀폐 공간 이거 중요하죠. 밀폐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가 결핍된 장소 시작 전에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작업 지휘. 그다음에 공기 적절한지 시작 전 측정, 산소 측정, 관리 감독자 업무입니다. 자, 그다음에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점검,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착용, 지도, 착용 상황 점검.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별표 내용인데,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프레스 그냥 넘어갈게요. 로봇의 작동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기 압축기 넘어가겠습니다. 크레인 많이 쓰니까 권가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장치 기능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작업 전 점검. 주행로 상측, 트롤리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그다음에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상태 점검. 이동식 크레인 아까 똑같죠? 그 다음에 리프트,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기능,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곤돌라, 방호장치, 브레이크 기능, 와이어 로프, 슬링 와이어 상태, 양중기, 와이어 로프, 지게차, 제동, 조종, 하역, 유압, 바퀴,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구내 운반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고소작업대, 비상정지장치, 비상하강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아웃리거, 바퀴, 기울기, 요철, 균열, 파손.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넘어가고 컨베이어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브레이크, 클러치, 그 다음에 용접, 융단, 작업 준비, 작업 절차, 수리, 인근 가연성 물질 방호 조치, 소화기구 비치, 불티 방지, 용접 방압포, 비산 방지, 액체, 증기, 가스 남아있지 않은 환기 조치, 작업 근로자에 대한 예방, 피난교육 비상 조치 여부. 자, 그다음 마지막 방폭기구 넘어가고 반복으로 계속적으로 중량물 취급하는 경우, 중량물 취급 자세, 복장, 그다음에 보호구 착용,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한 위험성, 그다음에 하역 운반기계 사용 방법, 그다음에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후기에 붙어 있는 슬링
그다음에 매달린 상태, 그다음에 슬링, 와이어 슬링 등의 상태 수시 점검해야 돼. 사전 작업 전 점검 사항 이거 여러분들 좀 외워두세요.